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방법 없나요? 며칠 전 지인의 소개로 K양을 알게 된 G군. 그녀에게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자기 이상형이라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단둘이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G군이 첫 만남에서 K양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팁 어디 없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다이아나 타미르 연구원이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끝내주게 잘 먹히는 팁을 소개했어요.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이 팁에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대에게 잘 보이려면 내 장점들을 어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 실험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미로 연구원은 117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두 그룹의 참가자들이 각각 요청받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대통령 이야기를 했던 참가자들의 뇌에선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특정한 부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바로 기쁨을 느끼는 부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된 거예요. 이 부위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큰 돈을 얻게 되었을 때처럼 무척 큰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이들의 뇌는 왜 기쁨을 맛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점을 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해요.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가 전 늘 여유로운 편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속으로 사실 맞아, 난 어떤 복잡한 일에도 여유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지 하며 자부심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팅 같은 자리에선 내 얘기를 주저리 하는 사람보다는 상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상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 사람과 있으니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어. 이보다 좋은 반응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적당한 질문을 던져야죠. 상대가 자신의 장점을 말하기 쉬운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격 묻기. 상대의 성격을 직접 물어보세요. 위에 등장했던 실험처럼 상대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물어보면 자연스레 장점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누구씨 어떤 성격이에요? 하고 직접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살짝 돌려서 묻는 방법도 있어요. 땡땡치한테서는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원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취향 묻기.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어보세요. 자신의 호불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고, 휴가나 여행을 가면 보통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보통 어떤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에요? 처럼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목표 묻기. 상대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과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대는 자기 성향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도 드러내 보일 겁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올해 계획 중인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의 성격, 취향, 목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 상대의 마음을 금방 훔쳐올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한다고 자꾸 퍼주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말했어요. 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잘해줘. 필요한 책들 빌려주고 먹고 싶다던 마카롱도 사다 주고 도서관 자리도 대신 맡아주거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걔가 날 좀 봐주겠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그에게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야, 이 호구야, 도움만 주지 말고 네가 도움을 받아 라고 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호감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먼저 참가자들을 모집해 지금부터 문제를 낼 건데 정답을 맞추면 $3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문제가 매우 쉬워서 모든 참가자가 상금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퀴즈 진행자는 상금을 받고 나서 나가려는 A그룹 참가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퀴즈 사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죄송한데 상금을 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을 받은 A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기분은 언짢았지만 상금을 돌려줬어요. 반면 B그룹 참가자들은 상금을 준 뒤 그냥 돌려보냈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이후 참가자들은 퀴즈 진행자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꼈는지 답했는데요. 놀랍게도 부탁을 들어준 A 참가자가 퀴즈 진행자에게 더 높은 호감을 보여줬답니다. 질문: 퀴즈 진행자 얼마나 마음에 드나요? 돈을 돌려준 A그룹은 76점, 부탁을 받지 않은 B그룹은 48점으로 나왔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원래 생각을 고쳐먹곤 합니다. 퀴즈 진행자의 부탁을 들어준 A그룹 참가자는 상금을 돌려준 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굳이 안 줘도 됐는데 무시할 걸 그랬나? 두 번째, 행동을 합리화. 아니야, 그 사람 착해 보였어. 개인 돈으로 연구하는 게 쉽나? 학구열 넘치고 성실한 사람인 듯. 세 번째, 생각과 실제 행동의 일치. 그래, 그 사람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도와주길 잘했어. 참가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부분을 거꾸로 찾아냈던 거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썸을 타거나 짝사랑인 중인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귀찮지 않은 거절하기 뭐한 작은 부탁을 해보라고요. 혹시 그 책 빌려줄 수 있어? 재즈에 대해 잘 알던데 좋은 곡 좀 추천해 줄래? 나 여행 가는 동안 내 화분에 물 좀 줄래? 운 좋게 부탁을 들어준다면 상대방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 가치가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게다가 고마워, 내가 밥 살게 하며 데이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물론 조심할 점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은 부담스러울 것이고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데 나 혼자 짝사랑 중이라면 자제해야겠죠. 지금까지 질문 하나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